네, 이동주입니다. 저는 우리 한전 김종갑 사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본질에 앞서서 좀 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례대표로서 부탁을 한 가지 좀 긴급하게 드릴까 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한전에서 소상공인들 지원 대책을 전기료 절감과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상반기 동안에 50% 절감과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에서는 납부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계시죠? 그 외 지역은 예, 예, 예. 12월 말까지 네네, 요금에 그렇죠? 대해서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 그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납부 연장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한참 부가세 고지를 받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부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지금도 반토막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출을 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납부 연장을 뭐 그나마 6월 달까지 하다가 12월로 연기된 것도 뭐 어떤 면에서는 고마운 조치이긴 한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폭탄 돌리기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 연기됐던 거 다 합쳐갖고 목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50% 할인을 해줬던 것처럼 할인 조치를 감면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인데요. 사안의 보유금이 6월 기준으로 26조 원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현금은 아닐 겁니다. 설비 뭐 이런 비용들도 자산으로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한 1조 원 가량의 현금이 있다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즉답은 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 산업부랑 같이 검토를 하셔갖고 소상공인들 전기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본위원에게 결과를 한번 종감 전까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본질이 들어가겠습니다. 한전 사장님, 네. 경북 울진부터 경기 가평까지 연결하는 500kV 동해안 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 진행되고 있지요. 네. 왜 건설되는지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신규 원전과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인데요. 신한울 원전 1호기, 강릉 안인 석탄 발전소 1호기, 삼척 석탄 발전소 1호기 총 6.8GW 규모의 발전 설비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 송전선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요. 울진, 봉화, 평창, 양평 등 지나가는 시군이 10곳, 송전탑만 440개입니다. 길이만 1230km로 동서를 넓게 횡단합니다. 그림을 참조해 주시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한전은 주민과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의원실에서 MBC와 함께 조사했습니다. 이 영상은 외부 사람들이 알려줘서 근처에다 확인하니까 경과지가 다 정해졌대요. 그러면 주민도 모르고 지역 사람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경과지가 예, 이 영상은 평창군 한마을의 주민 인터뷰인데요. 잠깐 들으셨지만 이런 사실을 소문으로 듣었다. 위원회에 누가 마을 대표로 참여했는지 모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장님, 작년 10월 이 지역에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죠. 네.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부동의 결정을 내린 지 불과 한 달 뒤인데요. 송전탑은 되고 케이블카는 안 되냐며 송전탑 건설 반대 여론이 퍼지자 이를 좀 서둘러 잠재우려던 거 아닐까 합니다. 이후 한전은 먼저 합의하면 피해에서 이익으로 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기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피해 지역 보상과 별도로 83개 마을에 1,789억 원, 총 공사비의 10.5%에 해당하는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2억 5천만 원 수준인 마을이 일찍 합의하면 매년 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합의금이 10억 원을 넘는 마을은 매년 5천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인데요. 송전탑 건설로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했던
밀양 지역 아시죠? 밀양 네. 지역 지원금보다 43.7배나 더 많은 금액입니다. 반대 대책의 활동 기반을 약화시키겠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특별 지원금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면 반대 대책의 입지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당장 78개의 송전탑이 들어가는 강원도 평창에서는 이로 인해 주민 분열의 조짐까지 보입니다. 사장님,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6년 전에 밀양에서 심각한 결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3년 전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는 의사결정 방식을 제시했는데요. 신고리 원전 5, 6호기 이후에 인천 자체 생활쓰레기 매립지 건설, 제주 외고의 일반고 전환, 경주 사용해결료 저장시설 증설 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각각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 갈등은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혹시 사장님께서는 이것이 국책 사업을 위한,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매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유일한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과거 박근혜 정부의 이런 잘못된 악습을 뒤따르려고 하는 거 아닌지 본 의원은 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이라도 한전은 돈으로, 힘으로 주민을 분할시키는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전 사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도 일하면서 특히 한마을 주민들 간에 의견이 갈려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83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어느 마을도 마을 전체의 50% 이상 찬성을 하지 않고는 마을 대표를 뽑을 수 없고 그 마을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아까 인터뷰하신 분의 말씀은 좀 잘못 전달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마을 대표가 마을의 전체 50% 찬성을 안 얻는 분들이 오실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떻든 저희로서는 마을의 많은 분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반대 대책위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우리 마을에 어떤 혜택을 줄 거냐 하는 데에 주된 관심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제도는 늦게 합의할수록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먼저 합의했는데 다음은 그보다는 좀 많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더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국민들 전기요금으로 다 전가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전기요금을 가장 부담을 줄이면서 그러나 주민들 간의 갈등은 최소화하는 그런 길을 찾고 있는데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이 늦게 한다고 유리해지는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마을 전체 주민들 83개 마을 10개 시군 거기서 50% 넘는 찬성이 안 나오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걸 그냥 수용 절차를 거쳐가지고 주민들 의견 무시하고 그렇게 갈 생각이 전혀 없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가면서 그러나 그분들은 재산권 활용을 제대로 못합니다. 재산권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전기요금으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주민의 절반의 이상의 찬성을 얻은 프로젝트를 가져옵니다. 농기계를 뭐 공동으로 구매한다든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네. 공정하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설득 말씀하셨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식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예. 네, 저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저희도 굉장히 이 지금 원가를 줄여야 된다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바랍니다.